저는 전세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 중인 박동원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인트로덕션, 릴레이트 워크, 백그라운드, 프로포즈드 메서드, 익스페리먼트, 리절트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딥러닝은 컴퓨터 비전에서 높은 성능을 가지다 보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ECCB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결과입니다. X축은 데이터입니다. 네, X축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000만에서 10억 장까지 있습니다. Y축은 이미지 넷 정확도입니다. 흔히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미지 넷에서 프리트레인을 하고 타깃 태스크에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데이터에서 프리트레인을 진행을 하고 이미지 넷에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X축에서 프리트레인의 데이터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미지 넷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은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전히 네트워크는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결과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일반적인 산업계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딥러닝으로 풀고자 할 때 데이터를 모으고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주는 것은 조금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 병리 데이터를 제작하는 것은 의사를 고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라벨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라벨 데이터를 라벨링하기 힘든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언라벨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라벨링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비용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셋을 만들 때 일부 데이터를 선택 후 라벨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데이터를 선택 후 라벨링을 진행을 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뽑거나 혹은 랜덤으로 뽑거나 혹은 사람이 보기에 좀 어려운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액티브 러닝은 모델 입장에서 언설턴티, 그러니까 불확실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작은 라벨 데이터셋이 존재하고 모델이 존재합니다. 라벨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언라벨 데이터는 라벨 데이터보다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벨 데이터보다 많은 언라벨 데이터에서 이제 모델의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 모델 입장에서 어려운 데이터셋 중 탑 K개를 추출해서 다시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그 라벨링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액티브 러닝은 모델 입장에서 불확실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액티브 러닝은 어떻게 보면 모델 입장에서 불확실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추출하는 것보다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델 입장에서 어떻게 언설턴티를 이제 매저를 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모델 입장에서 어떻게 언설턴티한 데이터를 추출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기존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태스크 어웨어 방법, 두 번째는 태스크 어그노스틱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태스크 어웨어 방법은 모델이 어려워하는 데이터를 추출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엔트로피가 낮은 값을 선택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방법은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데이터를 분포도로 표현해서 라벨 데이터인지 언라벨 데이터인지 구별 후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혹은 이제 데이터 분포도를 이제 만들어서 그 라벨 데이터에 없는 데이터 분포도를 선택하는 방법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어프로치를 결합한 TAVAL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TAVAL은 이제 태스크 어웨어 방식인 러닝 로스 방식과 태스크 어그노스틱 방법인 VAL을 효율적으로 결합한 방법입니다. 먼저 러닝 로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로스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라벨 데이터 풀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있다면
라벨 데이터에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가 이제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붙어 있는 것은 로스 프리딕션 모듈입니다. 로스 프리딕션 모듈은 언라벨 데이터 풀에서 라벨이 없이 로스를 예측하는 추가적인 모듈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게 이제 로스 프리딕션 모듈입니다. 정답 라벨이 없이 로스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상적으로 모델 입장에서는 어떠한 데이터가 어려운 데이터인지 뭐 쉬운 데이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쉬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데이터를 선택해서 이제 다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 프리딕션 모듈을 이용해서 로스를 예측하고 예측된 로스를 솔팅 후 탑 K개를 추출해서 라벨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가 존재하고 정답 라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타겟 태스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타겟 태스크를 학습하면서 타겟 로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타겟 로스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엔트로피나 MSE 방법 등 다양한 방법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에서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된 피처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네트워크, 추가적인 로스 프리딕션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해서 타겟 로스를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제 로스 프리딕션 로스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해서 결국 로스 프리딕션 모듈이 그 타겟 로스를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러닝 로스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러닝 로스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로스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태스크 로스, 그리고 두 번째는 로스 프리딕션 로스입니다. 그렇다면 로스 프리딕션 로스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저자는 단순하게 MSE를 이용해서 로스를 예측하도록 학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습에 따라서 이 로스, 이 L텀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델은 이제 F폭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스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로스 값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이제 프리딕션 로스 같은 경우는 그 스케일을 따라가기 위해서만 계속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제 로스 프리딕션 모듈 자체가 스케일만 예측을 하지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어려운 데이터인지 어떤 데이터가 뭐 그러니까 로스가 높은지 작은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진 로스를 사용합니다. 마진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어한 리얼 로스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페어한 프리딕티드 로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진 로스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로스텀은 서로 비교해서 LI가 큰지 LJ가 큰지 점을 두고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로스 펑션은 파이토치에 이제 마진 랭킹 로스라고 내장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겟 로스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로스 프리딕션 로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같이 로스 프리딕션을 같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스크 모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추출된 피처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플리 커넥트 레이어, 렐루 이렇게 간단한 네트워크를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 최종적으로 결합 후 다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로스 프리딕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로 저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좀 네트워크를 훨씬 더 키워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을 해서 계산량을 많이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프리딕션 때문에 결국엔 태스크 모델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할 때 F폭의 60%만 로스 프리딕션 로스가 태스크 모델에 영향을 주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F폭의 6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레디언트를 차단함으로써 여기 이제 그레디언트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차단되고 그다음 60% 이후에는 이 네트워크만 이제 학습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러닝 로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모델 입장에서 언설튼티가 이제 높은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VAL입니다. VAL은 쉽게 언라벨 데이터가 있고 라벨 데이터가 있으면은 VAE를 통해서 Z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추출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보고 라벨인지 언라벨인지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이 VAL의 핵심 내용입니다. VAL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먼저 라벨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태스크 러너가 있고 그래서 이제 라벨 데이터를 이용해서 태스크 러너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라벨 데이터가 있고 언라벨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국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VAE를 학습하게 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그다음에 이제 Z 스페이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VAE와 추가적으로 다른 게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결국에 이 라벨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라벨 데이터인지 언라벨 데이터인지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 이제 이 VAE를 학습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셀렉션할 때는 언라벨 총 데이터셋에서 가장 언라벨인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언라벨인 데이터를 솔팅 후 선택해서 탑 K개만큼 라벨링을 진행을 한 후에 다시 태스크 러너를 학습하게 됩니다. 즉 이 VAL은 결국 인코더, 디코더,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다음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라벨인지 언라벨인지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학습 후 이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만 보고 라벨인지 언라벨인지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VA의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로스텀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로스텀 같은 경우는 VA에서 사용하는 로스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간 로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드버서리얼 로스,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로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VA의 로스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VAL은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만 보고 라벨인지 언라벨인지 해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라벨을 해야 할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결국엔 모델의 언설턴티를 이제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스크 어웨어와 태스크 어그노스틱을 비교하게 되면은 태스크 어그노스틱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만 이제 고려를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스크 어웨어 방식은 모델 입장에서 언설턴티를 고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TAVAL은 이제 두 가지 이점을 이제 결합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랭크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모델 입장에서도 어려우면서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도 효율적인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토이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1, 파란색은 0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라인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바운더리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은 이제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셀렉티드 되어 있는 샘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5번 정도 액티브 러닝을 진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선택할 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최대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러닝 로스는 모델의 언설턴티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웃라이어를 뽑을 확률이 꽤 높게 됩니다. 아웃라이어 혹은 이제 한 곳만 이제 집중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 곳만 뽑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VAL은 모델의 입장에서 언설턴티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골고루 데이터를 골고루 뽑는 특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의 방법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모델의 언설턴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기, 그러니까 모델의 디피컬티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바운더리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효율적으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여지는 예시입니다. 저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스텝 1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 로스와 비슷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2는 이제 VAL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이 랭킹 인포메이션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랭킹 인포메이션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Z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리쉐이핑이 되게 되고 이 리쉐이핑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라벨인지 언라벨인지 효율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에서는 이제 이 태스크 러너와 이 로스 프리딕션 모듈 이 두 개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구조는 러닝 로스와 동일합니다. 네트워크나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로스텀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벨 데이터셋이 존재하고 태스크 러너가 존재를 하고 로스 프리딕션 모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러너는 태스크 로스로 학습이 되고 여기서는 랭킹 로스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마진 로스를 사용하지만 이제 마진 로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로스 밸류를 예측하는 특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랭킹 로스 인포메이션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랭킹 로스라는 것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결국에는 이 로그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로그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가 좀 더 가중치가 되는 그러니까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태스크 러너와 이제 랭커는 이제 로스 프리딕션 모듈은 픽스한 채로 VAL 그러니까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학습 과정은 VAL과 비슷합니다. 라벨 데이터와 언라벨 데이터가 들어가고 인코더, 디코더가 나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라벨인지 언라벨인지 구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로스 랭킹 인포메이션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진 로스를 통해서 뭔가 학습되지 않고 랭킹 로스로 이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랭킹 로스 인포메이션이 충분히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결국 이제 쉐입이 변하게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효율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팅을 할 때는 언라벨 데이터가 들어가고 언라벨 데이터가 이제 언라벨 데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언라벨 데이터가 로스 프리딕션 모듈과 그다음에 VAL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 인포메이션이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같이 들어가서 언라벨과 라벨을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언라벨인 데이터를 탑 K개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라벨링을 한 후에 다시 태스크 러너를 학습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로스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에서는 이제 태스크 로스가 존재를 하고 랭킹 로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러닝 로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페어드한 로스, 프리딕티드 로스가 존재하고 페어 오브 리얼 로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랭킹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에서는 이제 VAE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로스텀은 이제 이전의 VAL과 다른 점은 결국 랭킹 인포메이션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데이터셋,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입니다. 실험은 이제
실험은 총 이제 4가지로 간략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파텐, 그 다음에 이제 인밸런스, 그러니까 모디파이 되어 있는 10파텐, 그 다음 칼텍 101, 시티스페이스, 총 4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레지넷과 DRM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비교 대상은 태스크 어그노스틱의 대표적인 VA의 코어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태스크 어웨어 액티브 러닝 방법은 러닝 로스와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10파텐과 10파100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이제 그냥 이제 라인은 이제 평균값 총 5번의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섀도우는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X축은 이제 이미지 수, 라벨되어 있는 이미지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Y축은 랜덤으로 그냥 셀렉션 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셀렉션 했던 것보다 액티브 러닝이 얼마나 결과가 향상됐는지, 줄었는지에 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즉,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 메소드 어큐러시 마이너스 랜덤 셀렉션 메소드 어큐러시입니다. 먼저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러닝 로스 같은 경우는 랜덤보다 처음 이터레이션은 낮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델의 언센턴티 입장으로 이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러닝 로스는 낮은, 그 로스 프리딕션 모듈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VAL은 거의 뭐 랜덤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VAL에서 이제 오픈된 코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리뷰 중 하나가 VAL가 결국 랜덤과 비슷한 결과가 가져오는데, 실제로 이게 논문에서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구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코드를, 실제로 VAL 저자가 오픈한 코드를 2개 다 구현을 해보고, 2개 다 이제 돌려봤었는데, 실제로 랜덤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특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색 라인은 코어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이제 저희 방법인데, 그래도 저희 방법은 그래도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그냥 모델의 디피컬트, 이 2개를 이제 같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파 100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러닝 로스는 데이터 수가 줄었을 때 이제 좀 낮은, 맞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X축은 이제 이미지 라벨 되어 있는 넘버입니다. 그래서 1K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1K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버짓 사이즈라고 이걸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버짓 사이즈는 1000개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00개를 선택을 할 때는 학습된 모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2000개, 3000개, 4000개 이렇게 1000개씩 늘어나게 되는데, 1000개씩 늘어날 때는 액티브 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1000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개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고 2000개에서는 이제 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밸런스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임밸런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0파10에서 이제 처음에 5개 있는 클래스는 클래스의 레이쇼를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실험은 그 레이쇼, 그러니까 비율을 이제 10분의 1로 줄였을 때, 그다음 왼쪽 같은 경우는 100분의 1로 줄였을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스트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것과 적은 것에 대한 데이터 비율은 1대 100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저희 방법은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모델의 디피컬트를 2개 다 고려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결과를 가져오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만 고민하는,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만 반영하는 코어셋도 높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러닝 로스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가 줄게 되면은 낮은 랜덤에 비해서 낮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텍 101 데이터셋 실험 결과입니다. 칼텍 데이터셋은 이제 이전에는 여태까지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32바이 32였었는데 지금 이제 칼텍 101 같은 케이스는 이제 300바이 300 대략 300바이 300의 이미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1K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을 랜덤으로 뽑기 때문에 동일한 비슷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버짓 사이즈가 칼텍 101 데이터셋 자체가 한 8,000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1,000개씩 데이터를 늘렸지만 지금 500개씩 데이터를 증가를 시키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500개, 그 다음에 500개를 이제 그러니까 500개를 추가적으로 라벨링을 하고 이제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은 랜덤에 비해서 10% 높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결과입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처음에는 세그멘테이션 시티 스페이스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 데이터셋은 200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라벨링해서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0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랜덤에 비해서 처음에는 당연히 0 비슷한 결과를 가지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에벌레이션 스터디는 10파 10에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법은 결국에는 VAL 러닝 로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AL 러닝 로스, 그 다음에 랜덤이 이제 기본 베이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VAL은 이제 그 10파 10에서는 랜덤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VAL과 러닝 로스를 결합하게 되면은 VAL보다는 높아지지만 러닝 로스만 쓰는 것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러닝 로스 V2는 로스텀이 마진 로스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랭킹 로스를 사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존 러닝 로스보다 저희가 이제 마진 로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랭킹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러닝 로스를 이제 그 랭킹 로스를 사용하면서 VA를 같이 사용했을 때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험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VAL이 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낮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축은 likelihood, 언라벨 데이터에 대한 likelihood 값입니다. 즉,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은 언라벨 데이터, 0은 라벨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VAL, 그리고 빨간색은 저희의 방법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결국 0.52 부분에서 VAL은 스펄스하게 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 방법은 이제 좀 고르게 펼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VAL은 실제로 0, 1, 그러니까 라벨인지 언라벨인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방법 같은 경우는 0, 1가 이제 고르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은 다른 각도로 이제 분석하는 실험 결과입니다. X축은 리얼 로스입니다. Y축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0 혹은 1에 대한 아웃풋 값입니다. 여기서 리얼 로스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델의 입장에서는 로스가 큰 데이터, 즉 어려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로스텀이 작기 때문에 쉬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VAL 같은 경우는 그 로스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쉬운 데이터, 어려운 데이터 균등하게 뽑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균등하게 뽑기 때문에 랜덤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방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랭킹 로스,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뿐만 아니라 랭킹 로스를 인포메이션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 입장에서도 어려운 데이터를 이제 골고루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서는 러닝 로스와 이제 TAV,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한 방법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러닝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 프리딕션 모델을 이제 러닝 로스, 마진 로스만 사용했을 때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러닝 로스 V2는 마진 로스 대신에 랭킹 로스를 사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축은 F폭을 의미하게 됩니다. Y축은 이제 로스, 학습 로스, 그러니까 트레인 로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러닝 로스를 마진 로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거의 로스 텀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폭이 증가를 하여도 로스 텀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진 로스를 학습하게 되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 방법 같은 경우는 랭킹 로스를 사용함에 따라서 로스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진 로스에 비해서 저희 랭킹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로스 프리딕션 모듈을 학습하는 데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에벌레이션 스터디에서도 러닝 로스의 마진 로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러닝 로스의 이제 랭킹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저희는 결국에 이제 태스크 어그노스틱의 장점, 그다음 태스크 어웨어의 장점, 이 두 가지를 결합한 TAVAL을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을 이제 또한 이제 기존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소타의 이제 실험 결과를 가져와 주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가 TAVAL이 단순히 그러니까 높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왜 잘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충분히 충분히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태스크에 이제 다들 일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실 텐데, 이런 저희 방법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 더 나아가서 리그레션까지도 이제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거 방법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하시다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